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치합니다. 매달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 만든 목돈만으로 나만의 행복을 찾기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소액으로도 부담 없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보다 또 어떻게 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돈 잘 벌어서 잘 쓰는 슬기로운 저축 방법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보험으로 내 건강도 지키고 저축까지 할 수 있는 똑똑한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보장 내용과 중복 보상을 비교하자라는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통해서 내 건강과 노후까지 확실하게 대비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시는 분들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과 저축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들, 보험과 저축 생각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험과 저축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보험과 저축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혹시 다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강진욱 전문가님의 강의에 집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면서 우리 시청자님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험, 세금. 자, 이 세금에는 그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상속세도 절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증여세. 대표적인 거. 그다음에 우리 많이 하죠. 금융 종합과세. 예. 이런 우리가 흔하게 많은 세금 때문에 또는 고민하고 계시는데 보험이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테크닉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고 그 방법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질문을 받아서 제가 드렸던 답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야, 보험 가입하면 다 없어져. 나는 그냥 저축으로 돈을 모으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넌 언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보험의 순기능을 한번 볼게요. 보험에는 대표적인 게 위험관리죠.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우리 집에 큰 불이나 또는 우리 공장에 큰 재난이 생기거나 또는 내가 크게 다치거나 이런 건강 또는 생각지도 않게 내가 일찍 사망했을 때 재해,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는데 보험의 역할이 있죠. 또 하나 자산 증식입니다. 지금 은행 가시면 금리가 1%대예요. 적금을 들어도 1%대. 돈 정말 내 돈 넣어놓고 내 돈 받는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은행에는 아직도 확정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 확정금리가 1년짜리냐? 아니고 평생 확정금리인데 저축할 때 확정금리 5%. 또 내가 거치하죠. 정기예금처럼 거치할 때 확정금리 4%를 주는 연금보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연복리라고 그러죠. 연복리 2.5%. 연복리는 뭐냐면 매년 이자가 붙은 것이 다시 원금이 돼서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자가 자꾸 새끼를 치는 연복리로 2.5%짜리도 보험에는 아직도 있어요. 자, 우리가
아직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험은 싫어라고 무조건 덮으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볼까요? 저축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한번 제가 볼게요. 저축은 자, 나는 우리 아이가 10년 후에 대학을 간다. 그렇죠? 그럼 대학 입학을 한다는 것은 확정된 일이에요. 예정이에요. 확정된 예정에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내가 저축을 해서 10년 되는 시점에 목표를 만들면 되는 게 저축에서 가능하지만, 자, 보험은 만약에 내가 10년 후에 저축을 만들겠어라고 여기다가 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사망을 한다면, 한 1년 있다가 사망을 하면 이 목표 자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보험은 내가 가입하는 동시에 1억이면 1억, 또는 내가 암이 걸렸어. 나 암 진단금 한 5천 만들고 싶어. 가입하는 동시에 나는 여기서부터 필요한 10년의 시간이 필요한 게 10년.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입하는 동시에 종신보험을 1억짜리 가입했으면 그 가입하고 청약서에 사인해서 내 통장에서 1회분 돈이 나가면 그때 나는 1억이 모아진 거예요. 자, 암도 내 돈에서 통장에 돈이 빠져나갔어요. 청약 사인하고. 그럼 암 5천만 원이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보험의 기능이고 저축의 기능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확정된 예정이에요. 내가 몇 년 후라는 게 확정된 예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불확실성. 완전히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을 대비하는 게 보험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 저축과 보험은 기능이 전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고령사회예요. 고령사회다 보니까 노령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1인 뭐라 그러죠? 네, 1인 1병, 또 1인 2병. 이게 그냥 우린 일상화돼 있거든요. 저도 당뇨약, 고혈압약 먹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떤 수술을 한번 하셨던지 이렇게 하루에 2알, 3알의 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런 보험을 이런 기능이,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픈데 내가 만약에 60세까지 일을 한다. 근로 일을 한다고 하면 60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100세를 살아야 된다면, 또는 90세를 살아야 된다면 남은 40년 또는 30년. 자, 이 시간은 돈을 안 내더라도 보장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 비참한 노후가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줘요? 자식이 나를 보양하는데 큰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게 보험이에요. 건강보험. 그래서 저는 보험과 저축은 전혀 다르고 보험은 우리 생활의 필수 상품이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정리하면 정해진 이벤트가 저축이라고 하는 거고,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예상하기 못한 이것도 사실은 이벤트예요. 우리가 예상하지만 너무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9988에서 341 만에 내가 사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자, 또 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저는 3년 전 또는 4년 전 또는 10년 전 나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보험 잘못 가입하셨습니다. 옛날 보험이 좋다고 하던데 그때 옛날에 설계해 준 사람이 날 잘못해 준 건가? 아니면 갈아타라고 하는 지금 설계사가 나쁜 건가? 이런 질문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아닙니다. 옛날 보험도 좋고요. 지금 보험은 더 진화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진화한 보험의 내용을 보면 4년, 3년 전에는 대부분이 뇌졸중, 뇌출혈, 어린이 보험에도 뇌출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진화했냐? 대부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더더군다나 심장질환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요. 또 하나, 옛날에는 질병 80% 이상만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받고 또 받고, 이거는 무한 리필이라고 제가 얘기 많이 하죠. 무한 리필되는 보장 3에서 100%짜리도 있다는 거죠. 수술비도 7대 질병 수술비, 16대 질병 수술비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106대까지 나왔습니다. 납입 면제 80% 후유장애예요. 자, 80% 후유장애는 거의 생활을 할 수 없는, 정말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가 됐을 때 보험료 납입 면제를 해준다는 거죠.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요즘은 뇌혈관, 허혈성, 암,
어린이 보험에서는 4대 유사암마저도 납입 면제가 되는 거죠. 4대 유사암 아시죠? 갑상선, 경계성 종양. 자, 갑상선암은 최근 20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는 납입 면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험이 진화한 거지 옛날 보험은 나빠요. 지금 보험은 좋아요. 아니면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아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화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 좀 한번 해보세요. 옛날 보험 가지고 있다. 난 보험 다 들었으니까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리모델링을 해서 나의 상황에 맞게 이 상황이라는 게 현재 건강도 될 수 있죠. 또는 우리 집안에 뇌혈관 쪽으로 좀 이력이 있다. 그럼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넓어졌죠. 뇌출혈, 뇌졸중보다 넓어진 뇌혈관. 네, 이런 쪽으로. 또 이런 내 직업. 그렇죠? 이런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보험을 조금 손을 본다면 정말 든든하게 힘이 되는 보장이 될 수 있어요. 또 질문 세 번째. 어린이 보험을 30세까지도 가입해요? 옛날에는 20세 또는 24세 또는 25세.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은 30세도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린이 보험하고 30세가 넘은 일반 보험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린이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공단 2016년도인데 연령별 매월 의료비 지출 그래프예요. 자, 5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의료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0대가 아직 가이드라인은 넘진 않았지만 40대 남자분이 암보험을 가입하거나 뇌졸중, 뇌혈관을 가입하다 보면 보험료에 저희들이 입을 딱 벌려서서 안 다칠 정도로 비싸요. 자, 비싸다는 왜 그러냐면 자, 암 같은 경우를 한번 제가 볼까요? 암이 많다고 해도 35%예요. 그러면 65%는 암이 안 걸리는 자잖아요. 암이 안 걸리면 자, 이 35%가 경우에 따라서는요. 4개월 보험료 내고 5천만 원 받아가시는 분 있어요. 진짜 4개월 내놓고 4개월 한 5개월 해놓고 여러 군데 합치니까 1억이 넘게 받으시는 분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험료 우리가 5천만 원 가입한다고 해서 어린 사람들이 가입해봐야 한 4만 원? 저 어린 사람들은 2만 원도 안 해요. 2만 원도 안 하고 좀 나이가 있다고 해서 4만 원에서 5만 원 한단 말이죠. 5만 원 4개월 냈다고 치자고요. 5사 20만 원 냈어요. 근데 얼마? 5천만 원 받았어요. 이 돈을 누가 냈겠어요? 네, 이 60%의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낸 돈으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보험회사도 이제 쌓였던 돈이 나가니까. 이렇게 이 발병률 자체가 40대가 넘어가면서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이때는 이제부터는 돈이 나가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죠. 자, 이쪽으로 가면 아이 때 10세 이하 때는 병원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조금, 그리고 여기는 큰 병원 들어가진 않지만 그 이후에 공백기가 있다는 거죠. 요때는 정말 보험을 내가 왜 들어? 나 하나도 안 아픈데 난 보험 보장 받아본 적이 없어.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가입하면 뭐죠?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도 최고이고 보장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싹 골라서 가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거나 아까 같이 내가 1인 1병, 질병이 하나 생겼거나 또는 사고가 생겼거나 보험회사 엄청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그 흔하다는 아무나 가입할 수 있다는 실손보험을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보험사는 20대만 넘어가면 실손보험을 가입하려면 간호사가 방문진단해서 피와 소변 검사를 해서 이 사람 건강하구나 그러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또 어떤 생명보험사에서는 50대 넘어가면 일반 표준체가 아니라 실손보험을 가입하십시오. 못 가입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보험 가입이 지금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 빨리 가입할수록 이게 저는 보험에서는 키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자, 금기된 보장의 문이 열렸다. 맞습니다. 옛날에 어린이 보험에서 뿐만 아니라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뇌혈관 되어 있고요. 80% 이상 된 게 3에서 100% 되었고요. 자, 100% 됐는데 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좋은 게 뭐냐면 납입 면제예요. 납입 면제.
80% 이상이 아니라 지금은 뇌혈관 어린이 보험에서 허혈성, 암, 이 4대 유사암이 대표적인 게 갑상선. 그렇죠? 그다음에 경계성. 이게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대장에 많이 생겨요. 대장에 폴립이 생겼는데 얘가 조금 커지면서 경계성 종양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음식물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바뀌어지면서 늘어난 게 경계성 종양, 갑상선이에요. 자, 이런 것만 생겨도 만약에 27세 된 자녀가 보험을 가입해서 1년이 지났어요. 자, 가입해서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했어요. 그럼 1년을 냈으면 120만 원을 냈는데 27세 되는데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이 걸렸다고 하면 이 친구는 얼마? 72년이죠? 72년을 그냥 돈 하나도 안 내고 보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린이 보험의 현실이에요.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정말 이게 저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거든. 근데 질병이 나는 안 걸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이런 데에 해당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보실까요? 뇌혈관 2008년도하고 2012년도만 지금으로부터 또 꽤 오래된 거면은 됐는데 뇌출혈이 16에서 9%로 줄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건강검진 많이 시켜주잖아요. 2년에 한 번씩 다 한단 말이에요. 해서 혈압이 낮아지면 혈압이 좀 안 좋으면 혈압약 다 드세요. 그리고 MRI 비용이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좀 아프거나 하면 MRI를 많이 찍으시는 거죠. 머리도 찍고 심장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허혈성 뇌혈관 쪽에 진단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지급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곧 줄어들거나 다시 닫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아니면 비싸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뇌혈관이 들어가는데 그럼 야 그렇게 좋다는 뇌혈관 뭐 얼마나 주겠어? 저도 깜짝 놀랐죠. 다음으로 볼까요? 한 보험사에서 20세 미만의 뇌혈관 허혈성 1억까지 줍니다. 1억. 물론 20세 넘으면 5천 주고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5천 이상 수술비 이렇게 많이 받아요. 수술비도 5천을 주거든요. 이게 어린이 보험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어린이 보험 아니면 1,000만 원. 어린이 보험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1,000만 원. 좀 더 나이가 많으시면 500 또는 300. 70이 넘으시니까 100. 그렇게 좋은 보장인데 가입할 수가 없어요. 나 돈 많이 낼게. 가입해줘. 안 된다는 거죠. 어린이 보험에서만 1억이 가입이 돼요. 수술비도 5천. 자, 이런 거는 우리 집에 만약에 뇌 쪽에 문제가 좀 있었고 집안에 내력이 있는데 사실은 혈압이 약하신 그 집안 내력은 약을 먹는다고 고쳐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생각보다 발병률이 그래서 20대 후반에도 뇌혈관 이거 질병 또 혈압약 먹거나 그다음에 위험 고지 그 신호 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미리 1억을 어떻게 가입해요? 준비하면 할 수 있잖아요. 500을 가입하실래요? 1,000만 원을 가입하실래요? 어린이 보험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또 볼까요? 받고 또 받고. 저는 이거를 무한 리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나이 드는 것이 아픈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면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내 몸을 너무 오래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내 몸이 조금 고단하고 이제 닳아서 어디가 아픈 거죠. 청력 떨어졌어요. 5%. 그다음에 치아 5개 이상 임플란트 5개 이상 했어요, 내가. 그럼 5%예요, 5%. 이것도 또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무릎 수술했어요. 20%. 무릎은 20%예요, 20%. 그러면 양쪽에 여기도 20%, 여기도 20%. 이런 것들은 주변의 부모님들을 보시면 누구나 다 한 번은 고민하고 수술을 한다는 거죠. 수술하고 요즘은 또 무릎 수술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인공관절 삽입이. 그래서 하시고 나면 정말 거뜬하게 걸으시더라는 거죠. 관절염, 백내장, 더군다나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내가 그냥 아프서라기보담도 자연스럽게 나이 먹어서 불편함을 느껴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는다거나 했을 때 또 받고 또 받는 무한 리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질병후유장인데 이 질병후유장에는 그래서 100% 건강한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질병후유장에도 1억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에서는 질병후유장에도 1억까지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1억에 가입하기가 안 됩니다.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위암해서 위암이 2기가 나왔거나 1기 초기가 돼서 위를 완전 제거했어요. 그러면 50% 후유장애가 됐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암 진단금 5천 받고 여기서 1,500만 원 받았겠죠. 그럼 암 진단비는 일회성이니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간암이 들어서 간을 절제했다. 심하게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3천만 원이 그대로 복원돼서 거기에 75%를 또 받는 거예요. 또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신장암을 걸려서 혈액투석을 했어요. 75% 장애율이에요. 또 75%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80세까지는 보통 이런 보장을 하게 되면 받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까지 내가 노후에 이 자연스러운 노후 또는 뇌졸중, 치매 이런 것까지 다 내가 받는다면 이것까지 하면 저는 90세 보장이 맞아요. 요거는 조금 보험료가 비싸지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거 보험료 그렇게 부담 안 돼요. 요거는 반드시 90세로 챙겨주시면 그래야 내가 끝까지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80세는 안 됩니다. 다음은 자 갑상선암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상선암만 진단해도 이렇게 내가 납입면제 끝까지 받아. 옛날에 건 80%밖에 없었거든요. 너무나 좋아졌고 요즘은 양성뇌종양이나 재생불량성, 5대 난치성 이런 것만 걸려도 납입면제가 돼요. 그래서 납입면제 조건이 특히 어린이 보험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30세 어른이 보험이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하는데 30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서둘러서 옛날 보험 덮어놓지 마시고 한번 체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재진단암 있죠? 매년 나와요.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는 2년마다 왜 제가 이게 매력이 있냐면 암보험 진단금 받으신 분이 꼭 치료받거나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났거나 했을 때 암보험을 제일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각보다 암 진단 받으시고요. 암보험 가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5년이 지나서 내가 약 다 치료받고 완치가 돼서 하면 그럴 경우는 되는데 그 암도 과거에 아주 중한 암이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보험회사에서 약간 꺼리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다시 암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면 가입하기 어렵고 대부분 다 유병자인데 비싸다는 거죠. 일반 건강한 사람의 2배에서 2.5배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내가 보험료를 내는데 이 재진단암을 가입을 하시면 그냥 암 진단비 첫 번에는 안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내 몸에 암세포가 없어질 때까지 암세포만 있다면 계속 그 돈은 100세까지 반복해서 나오는데 자, 그럼 이 보험료가 비쌀 거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암 진단 받거나 갑상선 받거나 또는 경계성 받으면 뭐라 그랬죠? 납입면제 됐어요. 재진단암이 아무리 비싸도 납입면제 같이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암보험을 평생 내 몸에 암세포만 나타나면 주는 암보험을 내가 끝까지 리필되는 보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 보험에서 재진단암. 또 하나 좋은 거가 우리가 2차 암 이런 얘기 하는데요. 2차 암도 일회성이에요. 2차 암. 이것도 2차 암도 1회 한 번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원발암이어야 돼요. 그런데 잔여암, 내가 앞에 만약에 처음 진단을 받았던 거를 예를 들어 대장암 같은 경우가 심할 경우에는 10년 정도 계속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항암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잔여암은 해당이 안 되는데 재진단암에서는 이 잔여암도 정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몸에 암세포만 있으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에서의 재진단암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볼게요. 나는 혈압약도 먹고 당뇨약도 먹고 있는데 어떤 보험을 가입할까? 자, 암 진단 후 완치가 되었는데 암보험, 저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거든요. 6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장애가 있는데 뇌혈관 가입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다 대표적인 유병자 보험이죠. 유병자 보험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325. 3개월 이내 새로운 진단, 2년 이내 입원인데 5년 이내 암이고요. 최근에 335라는 유병자가 나왔어요. 3년 동안 입원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보험료가 좀 싸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원력이 없으신 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3, 3호로 한번 해보시는데 이 당뇨약이 합병증이 많다 보니까 실손보험을 가입해드리고 싶은데 실손이 안 돼요. 자, 실손의 좋은 점은 뭐죠? 네, 병원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든지 관계없이 내가 병원에 갔다 온 병원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실손이 제일 좋은데 당뇨는 실손이 안 돼요. 그런데 유병자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싼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수술비 여러 가지를 가입을 하셨으면 이제 수술비 플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유병자 보험이 옛날에는 갱신형만 있었는데 지금은 비갱신형 상당히 많고요. 20년 갱신형이 아니라 30년 갱신형까지 나와 있어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갱신형으로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고요. 네, 뇌출혈이 됐던 거가 지금 뇌혈관도 되고 허혈성도 돼요. 수술비도 16대가 아니라 101대, 5대 기관, 1에서 5종 지금은 다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80% 후유장애인데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에 납입 면제가 돼요. 물론 유병자에서나 일반 보험에서는 아까 같이 4대 유사암, 경계성, 갑상선은 납입 면제가 제외되지만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또 납입 면제가 돼요. 그러니까 유병자 보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수술비도 많이 좋아졌고요.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살짝 비싸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병자는 살짝 비싼데 암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암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혈압약도 당뇨 관계 없거든요. 암보험 같은 경우 최근 한 보험사에서 크게 그런 약을 다 먹고 있는 걸 고지를 하셔도 건강채로 아주 싸게 가입해주는 보험사가 지금 한 군데 있어요. 일반 유병자 암보험보다 50%밖에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나는 암보험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5년 이내 5년 이상 암 경력자는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유병자 보험 중에서 처음에는 내가 유병자 보험 가입을 해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런데 건강관리를 여기 뭐라고 썼죠? 네. 나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고 열심히 건강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요. 보험료를 깎아준대요. 얼마까지? 최대 80%까지도 깎아준대요. 깜짝 놀라셨죠? 자, 이거는 뭐냐면 다음 걸 볼게요. 처음에 보면 유병자가 되는데 건강진단서를 가입하실 때 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나이라는 것을 산출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난 다음에 매 5년마다 다시 내가 건강검진표를 내요. 그리고 했는데 건강 나이가 처음에 50이었는데 5년 후에 만약에 45세가 됐다. 할인을 해준대요. 최대 30%까지. 건강 제출 안 하고 나빠져도 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나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했는데 보험료를 30%를 깎아준다는 거죠. 또 있어요. 우리 이거 많이 듣잖아요. 나 보험 가입했는데 한 번도 보험 청구한 적 없어.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깎아준대요. 최대 50%까지.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5년 동안 청구한 이력이 없어요. 건강지표도 제출했어요. 그래서 나 건강하다는 걸 표시를 하면 50%까지 또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음은 걸음수예요. 6,500보. 만보가 아니라 만보면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6,500보만 걸어도 언제? 자, 365일 중에서 180일 반만 걸어도 최대 5%까지. 이거는 내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만보 걷기 많이 하시거든요. 저녁에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나는 정말 단순하게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80%까지 할인을 해주는 지금 유병자 보험이 한 군데서 팔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유병자로서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재미도 쏠쏠 보면서 재테크도 될 것 같아요. 치매예요. 최근에 치매에 대한 질문도 가장 많고요. 걱정하시는 분도 많아요. 치매가 걱정하는 이유 중에 지금 50대 넘으신 분들이 암도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60%가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10분마다 12분이라고 그죠? 12분마다 한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긴대요.
그래서 치매 환자가 이미 43만 명이고 이 중에 여성이 71%예요. 그런데 보험료는 사실은 남자가 좀 더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치매가 1위고요. 노인성 질환에서 파킨슨, 그다음에 이제 암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치매는 여기 나온 게 9시간 이상 이 사람을 누군가가 옆에서 돌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자녀가 그만두고 부모님을 보양해야 되느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치매 한 병당 병원비 합친다면 보통 한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치매가 무서운 거는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중요한 건 나를 잃어버리는 게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 총명하시던 분이, 그 영리하시고 지혜롭고 현명하신 분이 정말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거를 보는 자녀들의 입장도 굉장히 속이 아픈데, 그리고 그렇게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한테 이 모든 힘들게 만든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건강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치료력이 있어요. 근데 여긴 치료력이 없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투병을 할 수 있어요. 12년 이상.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치매는 안타까운 게 좋아지지 않거든요. 점점 나빠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또 치매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치매에서 그 요런 게 경도 치매, 중등 치매에서 일시금이 나와요. 근데 66세가 되면 조금 다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이거 같아요. 매월 생활비 100만 원씩 나오는데 66세가 넘어서 가입하시면 50만 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종신토록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 나오면 병원비가 한 150에서 160만 원 정도 한다면 자녀들한테 하나나 둘밖에 없는 내 자녀한테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연복리 2.5%짜리 적금이라고 여기 써왔어요. 2.5% 연복리. 자, 40세를 기준으로 남자예요. 남자가 좀 더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20년 납, 90세 만기 20년 납을 했더니 내가 낸 금액 총 990만 원을 냈어요. 근데 해약 환급금이 20년 후에 보니까 1,500만 원, 500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157%가 됐어요. 근데 최고 수익률은 언제까지? 80대 되면 220%. 그럼 제가 여기다 80을 써놓은 이유냐면 80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해서 치매의 발병을 할지 안 할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예상했던 대로 치매가 된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100만 원씩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건강해. 아무 이상이 없어. 라고 하면 220% 이런 수익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찾아서 적금처럼 내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또 내 노후자금이 돼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손자들한테 한번 멋있게 기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보험에서는 또 좋은 게 뭐냐면 20년 납입하는 동안에, 자, 20년 납입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무환급형에서, 일반 손해보험의 무환급형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해약이 중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보험에서는 이때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준비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80%까지 돌려줘요. 80%.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사망을 해도 우리 아이한테 내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거고, 내가 끝까지 가서 치매도 대비할 수 있고, 치매 안 걸리면 적금 220%의 높은 수익률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재테크를 할 수 있는데도 아이디어가 나와요. 자, 제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 세금에 대한 거 아까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서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리모델링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즉, 내 자녀, 우리 집의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진화된 이런 보장들을 좀 챙겨서 위험 관리하시고 보험료를 좀 낮추시고 이렇게 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 보험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다 좋은 거, 옛날이나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할인제도 좀 받으시고요. 전문가하고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요, 여러 가지 보험들을 한 번에 싹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보험 리모델링 누구나 반드시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던 완벽했던 보험도 또 지금과 그때는 다르다는 거죠. 보험 내용도 달라졌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당장 평균 수명도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길어졌죠. 자, 어린이부터 우리 부모님까지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부터 유병자까지 내게 맞는 전략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비싼 보험료가 걱정되시는 분들, 유병자분들은 할인제도 꼭 활용을 해보시고 또 요즘 무섭다는 세금의 절세 방안 저축까지 보험으로 한번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제 주변에서 좀 임신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임신할 때부터 우리 아이를 위한 태아보험을 가입해 주던데 그럼 태아보험이랑 어린이 보험은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어린이 보험에다가 태아 보장을 넣었어요. 태아 보장이면 되게 예를 들어서 체중 2kg 미만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인큐베이터 들어가면 하루당 이틀째부터 하루당 최대 10만 원까지도 나오는 인큐베이터 비용이 나오는 보장, 또는 아이가 조금 장애가 있게 태어났을 경우 또는 아팠을 경우 이렇게 태아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한 큰 뭐랄까 미지의 세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부분 1년 보장이고요. 또는 30세까지 보장받는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보장이 추가로 들어가 있으면 그게 태아보험이고, 그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어린이 보험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 직접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자, 유병자 보험은 비싸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할인제도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유병자인데 건강을 잘 지켜서 할인을 받았다가 다시 아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보험료 오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르진 않고 더 할인받게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더 할인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나빠졌으면 그냥 거기까지 할인만 못 받으시고 거기까지 할인받으신 금액을 쭉 내시면 됩니다. 네, 좋네요. 최대 80%까지도 할인받을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아프게 되면은요, 치사하게 보험료 오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고요. 할인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홍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요즘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표현이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에 또 폭염까지 건강 걱정에 또 가계 경제 걱정까지 많으실 텐데 이럴 때 아프기까지 하면 돈 더 드니까 보험으로 한번 대비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 보장 내용과 중복 보상을 비교하자입니다. 오늘 이숙기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요즘 네.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보험료를 내고 아깝지가 않으려면 네. 보험 가입만 해두고 장롱 속에 넣어둘 게 아니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수술비 보험 봐주신다고요? 네, 요즘 또 코로나가 잠잠하다가 지금 또 많이 지금 확진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질병 수술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고 보장이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지금 질병 수술비 가입하면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약관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신의료 기술이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잠깐 화면을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질병수술비 가입하는 주 목적이 중복 보상이죠. 중복되는 부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진단비는 최초 1회만 보장이 되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 해당 보장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손 의료비. 우리가 실손 의료비를 걱정하는 부분은 보장 범위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보장 범위를 설명하기보다는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게 더 빠른 게 실질적으로 실손 의료비인데 실손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 보험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요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예. 계시고 그리고 10년 전에 가입한 실손 의료비 특히 보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착한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갱신 보험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또 진단비가 좋은 거는 어느 누구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대 진단비, 뇌혈관, 심장, 심혈관 진단비, 그리고 암 진단비 이거는 진단만 받으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죠. 그런데 진단비는 보험료가 비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치료 가입하기가 굉장히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수술비 보장이죠. 그리고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단비는 최초 1회지만 수술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수술 해당 보장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혹시라도 재발했을 경우에도 뭐 수술을 했을 경우에도 또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술비 보장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혹시 아나운서님은 살면서 수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작은 네네. 수술은 갑자기 다쳐서 받아본 네네. 적이 있는데요. 네네.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 방송을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 저는 궁금한 게 네네. 이 수술비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 네네. 페이지에서도 네네. 100일대 질병 수술비라고 빨간색으로 쳐 있었는데 네네. 이게 그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면은 네네. 다른 수술비는 뭐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보장 범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대부분 수술비, 그럼 내가 101대 질병 수술비만 가입하면 다 보장이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단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방송을 했듯이 질병 수술비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종수술비가 있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뭐 질병 수술비가 아니고 종수술비로 나왔는데 지금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종수술비가 새로운 특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2대 기간 수술비가 있고 그리고 5대 기간 수술비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72대, 67대, 24대 이렇게 뭐 횟수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수술비는 101대 수술비를 내가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그리고 5대 기간 수술비를 넣고도 또 101대를 추가로 해서 이 부분을 넣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예, 그래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101대 질병 수술비하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대 질병 수술비, 심내혈관 수술비 이렇게 가입을 한다라면 각각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 보장 금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중복 보장까지 네네. 가능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100일 때 딱 이름만 네네. 들어도 100가지가 넘게 보장이 될 것 그쵸. 같아서 뭐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00일대 질병 수술비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101가지에 대한 수술비를 동일하게 보장을 다 받는다라고 동일한 금액, 그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른 타사 같은 경우에도 뭐 67대, 24대 보면은 그 안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주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101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0대 진단 수술비, 27대, 그리고 21대, 그리고 41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 10대가 제일 이제 최고의 보장을 보는데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이라든지 간질환 그리고 폐질환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에 대한 질환까지 했을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27대 진단 이제 수술비로 보면은 또 거기에 대한 수술비 해당 이렇게 나누어지는 부분인데 대부분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횟수가 많으면 내가 다 보장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안에 내가 해당되는 그 수술의 부위에 따라서 보상되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이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5대 기관 수술비라고 했을 경우에 네. 네, 이거는 심장, 뇌혈관 그리고 간질환 그리고 신장 질환 그리고 폐질환 이 5가지를 5대 기관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술비 굉장히 좋은 부분을 알고 내가 수술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헐 수술이 있고 비간헐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간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비간헐 수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보장이 뭐 축소돼서 50%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신의료 기술이 계속 발달되면서 우리가 개복 수술을 안 하고 스탠드라든지 이런 삽입 수술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비간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피를 보는 수술은 간헐 수술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의료기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부분은 비간헐 수술인데 이 부분을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을 똑같이 해준다라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존에 수술비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네. 비관혈 쪽으로는 내가 보장을 못 받는 분들도 그렇죠. 분명히 계시겠네요. 네, 못 받는 부분이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가장 제가 좀 간단하게 말하면 하지정맥 수술이 가장 간단하잖아요. 그죠? 하지정맥 같은 경우에 레이저 정맥 폐쇄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비 보장해서 안 되는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간혈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한 부분인데 우리가 스탠드 삽입 같은 경우에도 뭐 간단하게 요즘은 다 보장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간혈 비간혈에서 간혈 수술만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못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짚고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그 우리가 2대 진단비라고 해서 2대 수술비라고 해서 또 따로 추가로 보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말씀드린 예전에는 심근경색, 급성심근경색, 골드타임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진단비하고 그리고 뇌출혈하고 뇌졸중 진단비로 나누어졌지만 지금은 굉장히 보장 자체가 좋아졌기 때문에 혈성 질환하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까지 진단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수술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장 진단비가 필요한 나이 드신 분들,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로 인해서 보완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5대 기간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100일대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고 질병 수술비하고 종수술비를 한다라면 내가 진단비 못지 않은 수술비 부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보험사별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보험사별로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0일대 질병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수술 뭐 매해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5대 수술비를 가입했을 때는 연간 1회만 보장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최초 1회 보장이 되시는 보험회사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꼭 비교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 해외성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한 번으로 끝내는 부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두 번, 세 번 그 옆에 혈관까지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최초 1회로만 되어 있으면 보장을 한 번만 보지만 매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중복 보장이 되시니까 꼭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면책되는 부분이 보험회사 각각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수술비에 대해서는 면책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병자분들 가입할 수 있어요? 네, 가입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가입 가능하시고 최소 보험료는 지금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3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보험료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 보장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보험료 3만 원까지 가입이 되니까 이 부분도 보험료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장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시청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수술비 보험 중에서 원픽으로 어떤 거 꼽아주시는지 소개해 주면서 그 장점을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수술비 보장 같은 경우에는 첫째, 간혈, 비간혈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장이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내혈관 수술비하고 5대 기관 수술비하고 중복해서 100일대 수술비하고 같이 가입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로 보장이 되시면서 그리고 수술 해당 보장이 되시면서 폐질환 쪽으로는 면책 없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한 번 더 가지고 있는 보험하고 비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A사를 원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진단비 추가를 원하시는데 너무 비싸다. 그리고 실비가 갱신되는 게 비싸다 하시는 분들 이런 수술비 보험 A사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아플 수 있는데 면책 기간 없으니까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고요. 비관혈로도 5대 기관을 비롯해가지고 100일대 질병 수술비 중복 보상이 가능한 유일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숙기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법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보험플랜 119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